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국세 수입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거라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역시 당초 제시한 수치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8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 4천억 원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 3천억 원 많은 396조 6천억 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텐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재정 운영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재부가 무려 114조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 추계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위원장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미봉책으로 근본 원인을 덮고 53조 원 초과 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5월 정부의 연이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 이 추진단에는 그간 국회 예결위 기재에서 활약해 오신 의원님들 맹성규, 김수흥, 강덕구, 신정훈, 양경숙 의원님과 세제, 재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저 또한 국회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 그리고 기재위원을 경험했기에 이번 추진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의 활동을 백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만큼 머리를 맞대 대규모 초과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세수 추계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셈이지요. 차제의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밝혀서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수술해야 할 것이고 혹여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고의로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자체 TF를 통해서 그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가 허락하는 권한을 활용해서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점은 우리 재정 행정의 오류와 적폐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 2월 달에 이제 추경 1차 추경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이제 만들어질 때 편성이 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6조 9천억 규모인데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11조라는 국채를 발행하고도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이거 여야가 공이 대선이 끝나면 대규모로 추경이 또 이루어질 텐데 이거 무슨 수로 재원을 마련하지? 도깨비 방망이가 뭔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추경안 오는데 도깨비 방망이가 초과 세수인 거예요. 53조. 가장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그 예산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게 정말로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제도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작년에 6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기재부가. 그러면 이게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지 했는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그 제도가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제 50조 이상이 되는 초과 세수를 제시한 거죠. 지난번 2차 추경도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라는 외상을 미래에 거칠 세금을 갖다 끌어다가 예산을 추경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지는 한 33조 정도가 세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세수를 추계하는 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 추진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세수 추계 문제는 적재적소의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 기재부가 그동안에 국회까지도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는가, 이런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수립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재정 당국으로서의 그 자격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추경할 때도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작년 결산 결과 추가 세수의 규모가 60조가 훨씬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추경안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보호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53조 원이라는 대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을 내놓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는 정권을 오히려 가지고 예산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기재부의 예산 정치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반드시 조사를 해서 이 원인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 재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기획재정부의 공룡적인 그런 조직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재구성 방안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개혁에 구체적인 과제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가 초과세수 관련해서 국회에 제공한 정보가 좀 왜곡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국회에 제공하는 세수 정보와 그 태도에 있어서 이제 일관성이 좀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결여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정책 결과로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세수 추계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그 세수 추계라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버넌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살펴볼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병구 교수입니다. 그 세수 추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단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 오차가 이제 그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어떤 공평한 분배, 특히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대단히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 문제가 어떤 그 의도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문제 또는 세수 추계 모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천착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저도 뭐 동일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해 7월 정도, 6월 내지 7월 정도에 그 해의 세수 수준과 내년도 세수 수준을 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모형의 개선이라든지 투명성의 확보 그런 부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수 추계는 어렵죠.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인가요? 주식은 예측보다는 예측 실패는 괜찮아도 대응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세수 추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실패인 측면이 있고 예측 실패인 측면도 있고 대응 실패인 측면도 있는데 저는 물론 그 대응 실패인 측면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 초과 세수 같은 경우 본 예산은 저는 예측 실패다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그 초과 세수가 계속 들어왔을 때 이 세수 추계를 보면은 이 초과 세수를 조금 더 저는 빨리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론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 개선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자료 공개, 이 정보 공개를 얼마나 더 투명하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원내대표님, 수석 부대표님, 그리고 저희 추진단의 단장님, 그 양경석 의원님,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말씀을 토대로 이번에 세수 추계의 문제점이 뭐고, 그다음에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제가 간사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간담회 그리고 또 주제별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그거에 따른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에 대해서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활동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2년 연속 60조 원 안팎의 과도한 세수 추계가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재정의 민주성 및 국회 예산 심사에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재정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동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단 구성은 국회의원은 맹성규 재선 의원님이 단장을 맡으시고 신정훈 재선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사를 맡고 강득구 초선 의원님, 양경숙 초선 의원님에서 5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은 말씀하신 4분 외에 김빈마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이분이 또 세수 모형이나 추계의 실무적인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행정기획실과 그다음에 의원실 보좌진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나 어떤 정보의 접근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간담이나 토론이나 어떤 개선 방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주요 활동 계획 및 세부 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오늘 추진단 발족을 하고 외부 자문위원께 위촉장을 수여를 합니다. 이따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현재 6월 21일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전문가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전문위원께서 발제자를 하시고 토론자로는 오늘 참석하신 3분 김유찬 강병구 전병목 자문위원을 비롯해서 기재부의 조세분석과장 김문권 과장, 그다음에 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과장 백경옥 과장, 조사처의 재정경제팀장 이세진 팀장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면 주제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토론은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세수 추계에 관련돼서는 전병목 의원과 그다음에 김빈마루 이런 분들을 토론 내용을 주제를 준비를 해서 하고요. 재정개혁과 관련돼서는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서너 차례 주제별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7월경에 실제로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재정부 세종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서 지금 추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모형과 실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방문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실무자들이 주제별 토론 현장 방문 결과를 취합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합 토론 및 논의사항 정리를 한 7월 말쯤에 해서 최종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활동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법률안 제안이나 입법 사항,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또 원내대표님 모시고 대의적으로 그렇게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